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달 심리학 5주차 3차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공지해 드린 대로 3차시에서는 이제 그 주의, 지각, 기억 발달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 영아부터 신생아부터 영아기, 아동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그런 것에서 얼만큼 지속적으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계획적으로 또는 이제 상위주의를 받아들여서 어떠한 발달 과정을 로 진행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고요. 시각과 청각과 감각기관을 토대로 해서 세상을 어떻게 지각을 하고 이것을 또 어떻게 기억으로 연결시킬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끄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 발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력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영아부터 아동들에게 있어서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거기에 어떠한 열정을 쏟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주의라고 하는데요. 주의가 산만한 애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주의가 산만하다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나의 활동에 하나의 일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폭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요. 주의폭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어떠한 그 장난감을 줬다든지 무슨 활동을 한다든지 이제 놀이 활동이겠죠. 그런 활동에서 아이가 금방 실증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이 발달 과정 중에서 당연하게 나타나는 그런 행태입니다. 특히 2살부터 3살 사이의 영아를 보면 이 주의력이라고 하는 거는 3, 4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이제 학생분들께서 그 자녀를 키워보시거나 자녀를 양육해 보셨으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주의력이 확대되고 주의폭이 커지고 이런 것을 경험상으로 인식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제 영아부터 특히 이제 유아, 아동기까지는 어느 한 곳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TV, 애니메이션이나 게임기 같은 거를 이제 갖다 주면은 이때는 주의력이 굉장히 확대가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은 이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 당연히 열중을 하고 집중을 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연령에 비례해서 주의폭은 확대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점을 이제 영아일수록 주의폭이 그렇게 깊지 못하고 그 시간이 단축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2살에서 3살 그리고 이런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주변에 무슨 방해 요인이 있으면 금방 흐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부모나 교사가 이러한 영아들이나 유아들에게 책을 읽어준다라고 하면은 처음은 이제 3, 4분 정도 되겠죠. 처음은 관심 있게 보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면은 금방 딴짓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뭐 손발을 움직인다든지 몸을 비튼다든지 아이들이 산만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들의 이런 발달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는 왜 계속 책을 보지 못하고 있니?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달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그 아이를 양육하거나 그 아이를 교육하는데 우리가 이론적 배경이 되고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그 아이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그러한 아이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달 과정에 대한 이제 이론적 지식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속적 주의가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선택적 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거에 선택적으로 관심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적주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학령 전기 그리고 아동 중기 사이에 상당히 보편화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 단계 유치원 생활이 되겠죠. 뭐 7살, 6살, 7살 정도부터 해서 아동 중기이므로 한 10살, 11살 그 정도까지의 선택적주의라고 하는 거는 아동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에게만 자기가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요 선택적주의 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아이가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어떤 거에 흥미를 느끼나 이런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밀러의 실험을 보면은 10세 이전의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 주의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과제하고 필요 없는 거는 걸러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선생님이 뭐 받아쓰기 숙제를 해와라 라고 하면은 이제 미리 연습을 해오라고 그런 과제를 낸다라고 하면 또는 뭐 수학 뭐 몇 페이지를 풀어와라 뭐 이런 과제물을 낸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과제만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제를 하다가 또 자기가 흥미 있는 뭐 책이 뭐 만화책이 옆에 있다라고 하면은 과제를 하다가 옆에 만화책을 보다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10살 이전의 아동들에게 있어서 이런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뭐 이렇게 과장되게 보면은 주의가 산만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 발달 이론에서 보면은 선택적 주의를 할 수 있는 능력하고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아동에 따라서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런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의력이 깊을 수 있고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택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마다 그런 성향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양육자가 부모나 이제 아이들을 잘 관찰하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 이제 영아들에게 있어서 이제 실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 하면은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이나 영상 같은 거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주의 폭이 깊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아들이 그 어떤 영상을 보여줬을 때 이것을 관심 있게 보고 거기에 동화돼서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가를 실험한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영상을 보고 그 영상에 감정이입이 돼서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실험을 한 건데요. 제가 이 실험을 이제 먼저 보여드리고 나중에 우리가 또 감각이나 그런 지각 발달에 있어서 이제 또 다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달 과정에서 보면은 학자들이 이 영아나 유아를 데리고 다양한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실험이므로 제가 먼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들이 영상을 보고 그 영상에 나타나 있는 그런 감정을 이입을 하는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선택적 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자, 영상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기가 보이시죠? 굉장히 귀여운 아기입니다. 大家好，我叫王海旭，我家里面特别的困难。从小我的妈妈跟我说，让我孩子走到这儿，为了我的一个梦想，我来了我的字儿。大家好，我叫王海旭，我家里面特别的困难。从小我的妈妈跟我说，让我孩子走到这儿，为了我的一个梦想，我来了我的字儿。大家好，我叫王海旭，我家里面特别的困难。从小我的妈妈跟我说，让我孩子走到这儿，为了我的一个梦想，我来了我的字儿。大家好，我叫王海旭，我家里面特别的困难。从
大家好，我叫王汉旭，我家里面特别的困难。从小我的妈妈给我生下了孩子走到家，为了我的一个梦想，我来了对我的儿子。大家好，我叫王汉旭，我家里面特别的困难。从小我的妈妈给我生下了孩子走到家，为了我的一个梦想，我来了对我的儿子。 네, 선생님은 어떻게 잘 보셨나요? 너무 귀여운 아가들이죠. 자, 이 아가들도 영상을 보고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선택적 주의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계획적 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계획적 주의라고 하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린 아동부터 중기 아동, 이제 아동이 발달하면서 이제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기가 수행해야 되는 과제나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계획적 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영영에 이제 비례를 하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 초기까지 향상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간 뇌에서 중추신경계가 성숙을 해야만 이런 계획적 주의 과정이 따라가기 때문에 어린 아동일수록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떠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발달적 행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예를 들면 어떠한 과제를 하다가 어떠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다른 걸로 바꿔서 한다든지 그런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보이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상적인 범위에 있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이제 잠깐 몇 초 동안 집중했다가 또 몇 초 동안 다른 일 했다가 또 금방 이제 실증을 내고 왔다리 갔다리 뭐 이제 그렇게 한 곳에 이렇게 이제 그 활동하는 데 있어서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경우들이 다 이제 그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청소년 초기까지 점차적으로 향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모나 양육자나 교사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조금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한 이 지각하고에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력에서 상위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상위주의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한 단계 위의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연령에 따라서 이 상위주의도 이제 증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옆에 뭐 엄마랑 아이랑 같이 있을 때 엄마가 이제 여러 가지 장난감들 중에서 그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엄마가 좋아하는 장난감 줄래라고 하면은 이것을 무의식 중에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선택적 주의를 넘어서서 상위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누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것을 지시를 하면은 그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상위주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위주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령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무리 이제 이거 저거 관심 있게 가르쳐주고 관심 있게 활동을 유도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느 정도 뇌의 지식이나 뇌의 여러 가지 지각 능력이 형성이 돼야만 부모가 원하는 대로 교사가 원하는 대로 그런 활동 내용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발달 단계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지각 발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아까 잠깐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영화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실험을 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발달 심리학자들이 한 거겠죠. 이런 이제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시각과 청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이제 실험을 할 때 뭐 자극을 줘서 뭐 그 손과 발이 움직인다든지 그러한 이제 신체적 자극 외에 아이들이 지각, 그 세상을 바라보고 이것을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지각이거든요. 이러한 지각 발달에는 시각과 청각이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을 아이들이 무엇을 쳐다보고 무엇을 관심 있게 보고 또는 이제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사실은 실험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화를 데리고 어떠한 자극을 더 좋아하고 어떠한 자극을 더 오래 쳐다보고 그래서 무엇을 선호하는지를 밝혀내는 과정들이 영화의 지각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실험을 한 거는요. 1960년대부터 펜치의 선호법이라고 해서 그 영화들에게 색이 다른 두 개의 공을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색이 다른 두 개의 공을 봤을 때 좋아하는 색깔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깔 선호도인데요. 이걸 선호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자극. 그래서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깔에 맞춰서 그러한 뭐 장난감을 형성을 한다든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더 그 안정적인 정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런 선호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는 그런 근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 지각 연구에 있어서 또 어떠한 방법이 있었냐 하면 습관화 또는 탈습관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이제 영화들은 주의 폭이 굉장히 짧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주의 폭이 짧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자극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호기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어떠한 자극을 바꾸지 않고 동일한 자극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습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새로운 자극을 주게 되면 이러한 자극에 흥미를 느끼고 이 자극이 자꾸 이제 뇌 세포를 연결하고 시냅스를 우리가 계속 확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습관화보다는 탈습관화 쪽으로 아이들에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보통 아기가 태어나고 두세 달 정도 되면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딸랑이를 쥐어준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눈앞에 모빌 같은 거를 우리가 달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아가들이 모빌을 이제 보면서 흥미를 갖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자극들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백직장 상태이기 때문에 수많은 자극을 받아들이는 이제 과정들이 필요한데 똑같은 모빌을 계속 달아두게 되면 처음에는 그 모빌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다가 그게 계속 걸려 있으면은 이제 그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빌을 계속 준다든지 똑같은 딸랑이를 계속 준다든지 했을 때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응을 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흥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내용을 알아차린 이제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뭐 장난감을 만드는 이제 그런 부모도 계시고 아이들의 환경을 수시로 바꿔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탈습관화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자극을 얼마만큼
새로운 자극을 제시를 해줄 것인가를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지각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요. 시각 체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각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특히 밝은 빛이 비친다든지 아주 화면이 이렇게 막 화려한 영상을 보인다든지 그러면 그쪽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보입니다. 이것을 정향반사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향반사는요,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이들 보시면은 그냥 TV 화면에 애니메이션 나오는 것도 이제 혹시 아이들 애니메이션 보면 색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화려한 색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보면 그런 애니메이션 움직이는 동영상 이런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이제 엄마들이 또 아이를 조용히 시키고 싶다든지 그 음식점에 간다든지 공공장소에 간다든지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런 유튜브를 많이 틀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아이들이 그런 쪽에 당연히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러한 그 정량 반사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이제 자극을 주고 그런 환경에 노출을 해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너무 어린 아이 때부터 이런 이제 유튜브나 너무 많은 이제 동영상에 노출을 하다 보면 그거와 관련해서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지각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교사나 그 부모들이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시지각에서 신생아나 이제 영화를 실험을 해보면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사람의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4페이지부터 보시면 아기는 이제 보통 6개월 이후부터 시력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 시력은 5세 정도 되면 정상 성인의 수준으로 발달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하나 보시면 174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그 사각형의 선이 돼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자,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하고 천에 그 촘촘한 그런 공간적 배경이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사진을 놓고 영아들에게 관찰하게 시켰더니 자, 왼쪽을 많이 보는 경우하고 오른쪽을 많이 보는 경우하고 실험을 했을 때 오른쪽을 더 많이 보는 경우가 시력이 훨씬 좋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내렸거든요.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성인의 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또 혹시 영아나 아동들이 이제 시력 실험에서도 이런 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시력이 정상 시력인가 아닌가도 그렇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기는 얼마나 잘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보시면 잘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성인이 볼 수 있는 그런 변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생후 4개월 정도 되면 성인과 거의 유사한 수준, 이제 성인이 볼 수 있는 정도까지 아이들도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표를 보시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이제 특정 색깔을 지각을 할 때 어떤 색깔을 더 선호하나라고 봤을 때 이제 빨간색 정도 이렇게 누가 봐도 빨간색은 눈에 금방 띄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이들도 성인하고 유사하게 특정 색깔을 잘 분별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지각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무엇을 보고 싶어 할까요? 이제 이 아기들이 환경에서 흥미로운 부분, 이제 아기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극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거는 생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기들이 제일 먼저 태어나서 무엇을 볼까요?
누구를 볼까요?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아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 능력이나 또는 이제 생후의 지식하고의 차이가 나는 것을 적정 괴리 가설이라고 해서요.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거는 어떠한 그 모양, 윤곽,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 중에서 전체 모양만 보고서도 아이들은 이제 형태를 지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후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이게 그림을 보이면 네모 박스 안에 이제 검정색 원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정색 원이 다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잘려져 있죠. 여기 보시면 그 검정색 원이 일부가 잘려져 있습니다. 4분의 1이 잘려져 있죠. 요 4분의 1 잘려져 있는 그런 원을 일정하게 그 위치를 잡아놨습니다. 요 잡아놨더니 혹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어떠한 그림이 연상되는지 느끼시죠? 그림을 따로 선으로 그리지 않았어도 여기 보시면 사각형의 형태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기들이 성인하고 유사하게 이러한 형태를 유추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들의 어떠한 눈동자 움직임이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아이들이 그 보는 시지각을 가지고 같이 측정을 해낸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형태를 어떻게 지각을 하고 요 형태를 가지고 굳이 선이나 어떤 따로 색채로 표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태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나중에 선생님들 배우시겠지만 게슈탈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형태주의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 이론인데요. 이런 게슈탈트의 어떠한 형태주의의 이론에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형을 충분히 지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기들에게도 그 보시면 이러한 여러 가지 그림으로 된 그런 뭐 책자나 아니면 이런 도형의 형태로 된 그런 카드를 보여주면 아기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형태 지각에서 운동하는 그런 모습, 이제 운동 단서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어떠한 실험을 했냐면 책을 잠깐 그 뒤로 넘기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널빤지가 있고 널빤지 뒤에 나무 막대기가 있습니다. 널빤지와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이제 세워놓은 그런 요 모습을 아가들에게 보여주고 요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면 아기들은 처음에는 이 널빤지가 이렇게 널빤지 뒤에 나무 막대기가 2개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하지만 이 나무 막대기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나무 막대기가 통으로 있구나 그렇게 인식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처럼 어떠한 형태를 봤을 때 그 형태뿐만이 아니라 이 나무 막대기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기들이 또 추론을 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를 나무 막대기가 2개로 분리된 게 아니고 1개, 통으로 1개 돼 있어서 이러한 그 1개를 이 하나의 막대기가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운동 자극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형태 지각에서는 그런 운동 자극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반면에 179페이지를 보시면은 얼굴을 지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형태 지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동그란 것을 보면 이것을 사람 얼굴로 인식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바로 엄마 얼굴을 쳐다봅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아직 시각이 완성이 되지 않겠지만 시력이 그렇게 막 형성되진 않지만 아기가 엄마 얼굴을 쳐다보면서 엄마의 형태를 인식을 하고 이런 엄마 형태의 인식을 토대로 해서 사람 얼굴을
같이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존슨이 실험한 건데요. 여기 4가지의 동그란 판에 보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람 얼굴 같이 생겼죠. 두 번째는 이제 네모 3개만 놓고, 세 번째는 이것을 이제 위치를 바꿔놨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 코, 입을 일직선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놓은 그러한 원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원판을 딱 보여줬을 때 아가들이 어느 것을 더 많이 주시를 하고 어느 것에 더 관심을 보였는가라고 했을 때는 A, 첫 번째나 B, 2개를 많이 관심 있게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러한 그 아기들이 그 사람의 얼굴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세 번째, 네 번째 같이 이상하게 생긴 거는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 지각은요, 특히 얼굴 지각을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요. 이제 보면 3개월 정도 되면은 사람의 얼굴은 이제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사람 얼굴에서 보면 눈, 코, 입이 있지만 이런 눈, 코, 입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이런 다른 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얼굴에 움직이는 눈의 움직임이라든지 입술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러한 움직임을 토대로 해서 아이들이 특히 이런 얼굴을 굉장히 지각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얼굴 지각에 있어서는 3개월 정도 되면 이제 얼굴로 지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얼굴 지각에 있어서는 그 얼굴하고 비슷한 뭐 인형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그 이제 사람의 모습을 하는 장난감을 가졌을 때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인형 놀이를 좋아하는 그런 이유들이 이런 얼굴에 대한 지각이나 얼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뭐 사람의 모습하고 비슷한 인형이라든지 동물 인형이라든지 해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인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는 형태 지각에 대한 그런 그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생님들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5주차 3차 시까지는 저희가 여기까지 해서 우선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 깊이 지각에 대해서 제가 또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선생님들 공부하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우리가 아직도 한 3주 정도 더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계속 동영상을 이제 잘 틀고 학습을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